6월은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환경의 달입니다. 이곳 춘천에도 우리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강원도의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 사랑꾼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한 건물에 도착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예 공방입니다.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라? 일반인에겐 좀 생소한데요. 우선 이 양말목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와서 왜 버려지는 걸까요? 이걸 신다가 버려지는 양말을 잘라낸 건가요? 아니요. 다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양말이 양말 공장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예요. 여기 보면은 이 발 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공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계에 넣어서 쭉 받고 나면 이렇게 요런 링 모양이 똑 떨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양말목이에요. 원래는 다 이제 폐기물로 다 버려져서 소각되는 건데 환경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걸로 이 공예를 만들게 된 겁니다. 양말을 재단한 후 버려지는 부분을 양말목이라고 하는군요. 색도 예쁘고 원단도 부드러운 양말목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소품들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재료와 함께 쓰기에도 잘 어울린다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 협회 강사분이 그 창작을 하셔가지고 공유해주신 작품이에요. 양말목도 업사이클링 재료지만 페트병도 아이들이 음료수를 먹고 버리는 그 페트병이에요. 랜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양말목 공예를 직접 보여준다는데요. 저기 꽃방석을 만들려고 지금 색깔별로 지금 고르고 있거든요. 눈에도 예쁘고 환경에도 좋은 양말목 방석 만들기. 언뜻 보기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코바늘 방식과 동일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데요. 짠! 완성했습니다. 이게 코바늘 형식으로 한 거라서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실이 크니까 훨씬 작품이 크게 나와요.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양말목 공예는 디자인이 다양하고 방법도 쉽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나 복지관, 아동센터 수업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동센터나 이런 복지관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아이들 수업이나 어르신들 수업이 주로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나 다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알려드리면 되게 금방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되게 이게 즐거워하세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리고 하시거든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수업입니다. 버려지는 양말목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김진영 대표. 지금은 양말목을 포함해 다양한 재료로 더 새로운 업사이클링 공예를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업사이클링 공예 위주로 수업을 하거든요. 업사이클링 공예가 지금 제일 많이 활성화된 게 양말목 공예고 그거 말고도 그 이외에도 청바지, 그다음에 커피 클레이, 그다음에 바다 유리 이런 걸로 업사이클링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뻗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춘천의 한 극장인데요. 건물 앞에 뭐가 굉장히 많죠? 자, 이게 2번 힌트입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인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춘천 시립인형극단이고요. 저는 황석용. 저는 김수민. 이다정입니다. 아이돌 극단 같죠? 잠깐 봐도 유쾌함이 느껴지는 춘천시립인형극단은 2020년에 창단한 전국 최초의 공립인형극단입니다. 최근 파롱이라는 인형극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파롱이는 어떤 내용을 가진 이야기일까요? 네, 파롱이는 파란색 깃털을 가진 달개의 이야기고요. 아픔과 시련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한 병아리 그리고 달개 스토리입니다.
인형이 좀 다른 것보다 좀 특이해 보이는데 인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유병, 휴지통, 약간 이런 폐품을 활용한 정크 아트 인형이에요. 친숙할 수도 있지만 친숙한 것들이 다른 모양이 돼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신선할 수 있는 그런 정크 아트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형극제가 펼쳐지고 있는 춘천. 그 중심에 있는 인형극단은 예술을 넘어 환경보호까지 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롱이를 연출한 선욱현 씨는 평소에도 정크아트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버려지는 쓰레기나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가지고 어떤 예술로 만들어내는 정크아트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시립인형극단의 연출을 맡으면서 정크아트랑 우리 인형극을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전시라든가 어떤 워크샵 이런 데서 활용된 경우는 많았지만 실제로 인형극에 이 정크아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폐품으로 만든 인형이라 다른 인형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단원들이 느끼기엔 어땠을까요? 일단 정크 아트의 그 기본적인 갖고 있는 이런 딱딱함과 그 관절 같은 걸 저희는 많이 이용을 해서 인형극을 하는데 그런 관절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표현하는데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파롱이를 만든 파롱이 엄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파롱이 만드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형극에서 이렇게 인형 제작을 한 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조형물이라던가 필요한 오브제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 만든 거를 가지고 배우님들께서 직접 생명력을 다시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이 아이들이 움직임으로 다시 탄생을 했을 때가 저는 너무도 기억에 남습니다. 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예술 작품 정크아트 인형극 파롱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폐품을 이용한 연극 파롱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린이들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심지어 언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춘천 인형극제에서도 파롱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춘천 시립인형극단의 파롱이 많이 불러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환경 사랑꾼, 이번에 만나볼 사랑꾼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마침 저쪽에 주인공으로 의심되는 학생들 무리가 다가오네요. 정체 모를 어떤 박스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실례지만 혹시 이렇게 막 진짜도 되나요? 아, 이거 저희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안에 내용이 뭔데요? 이게 폐화장품인데 저희가 그냥 버려질 뻔했던 화장품을 가지고 저희 발라만의 방식으로 분리수거하려고 합니다. 버려질 화장품을 수거하는 건 좋지만 남들이 쓰다만 걸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대학교 이넥터스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젝트 팀 발라입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폐화장품을 잘못 버려서 해양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화장품을 수거하고 이걸 물감으로 만들어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으로 버릴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 다른 분들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loom Again, Look Again 이란 뜻의 발라는 버려지는 화장품을 모아 물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물감을 회화 작가들에게 전달했더니 품질이 좋다고 인정받았고 지난달 서울에서는 이 물감으로 그린 작품들로 전시회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렇게나 예쁜 화장품들이 생각보다 버려지는 양이 굉장히 많구나 싶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내용물을 닦아서 버릴 거면은 이걸 물감으로 만들어서 작품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 자체가 올바른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물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거해온 폐화장품은 학생들이 직접 분류하고 선별해서 물감 제조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물감으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화장품 제형별로 분류를 해야 한다네요.
저희가 지금 물감으로 쓰고 있는 게 아이섀도우랑 팩트인데 그 아이섀도우의 색상별로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분류를 해놔요. 장장 6개월을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만들어낸 폐화장품 물감 제조법. 가루 타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넣는 거는 뭐예요? 지금 들어가는 건 천연 계면활성제인데 저희가 물감을 더 좋은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섀도우 안료 말고도 다른 천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라비껌이나 글리세린 같은 재료들도 넣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별로 용량 조절이 중요해서 처음엔 꽤나 애먹었다는데요. 이젠 이걸 한 번 더 곱게 갈아주면 완성됩니다. 지금 이게 물러 작업인데 안료들이 제대로 섞일 수 있게끔 이런 유리 도구를 사용해서 잘 갈아주는 방식이에요. 물감이 만들어졌으니 테스트도 해봐야죠. 고운 분홍색이 붓에 스며들고 부드러운 파스텔빛 글자가 나타납니다. 일반 물감과는 달리 반짝거리는 게 정말 예쁘죠? 반짝거리는 게 아이섀도우에 들어있는 글리터라는 건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바다에 그냥 들어가면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렇게 종이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바다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되면 해양 오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였던 전시회가 끝난 지금 발라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저희 올해는 발라 프로젝트를 보다 확장해서 본격적인 시제품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인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아동미술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납품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발라 화이팅! 버려진 물건들엔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는 한 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구를 위해, 자연을 위해 여러분들도 환경 사랑꾼 되어보면 어떨까요?